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리즘과의 싸움입니다. 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나누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은 조회수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클릭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이유는 구글에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기 때문이죠. 구글은 유튜브의 모회사이므로 구글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보았습니다. 구글 전 대표이사인 에릭 스미트의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구글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구글과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세상에 공개할 경우 많은 검색 업계의 경쟁자가 품질 향상에 힘쓰기보다 알고리즘에 잘 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용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반적인 유튜브의 질적 하향 평준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고, 결국 유튜브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과 유튜브는 알고리즘만큼은 철저하게 기밀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트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반년 넘게 고생한 후에 영상이 제대로 추천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고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참 잘 참고하지 않던 다른 키즈 유튜브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명 키즈 유튜버들의 전략은 어떤 영상이 뜨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그 영상을 따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것을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초도표정 전략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화면 구성, 소감, 재료까지 같은 영상이라고 해도 이들만큼 흡사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토이 미디어들은 자체 채널 내에서 잘 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약간 다르게 해석한 콘텐츠를 최근 다른 유튜버가 많이 사용하는 소재를 가져다가 재해석한 콘텐츠의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최대한 응용한 출격자 전략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면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 내에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카피캣 자체에는 인위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들의 윤리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전략입니다.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현재 이 키워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여행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제목의 대만과 타이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검색어 분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지현 콜라겐은 상업적인 느낌이 나므로 배제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격자 전략 외에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상에는 구글 트렌드, 블랙 키위와 같은 키워드의 관심도를 분석해주는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콘텐츠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자주 사용하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키워드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해야 할까요? 우선 위에 소개한 웹사이트 구글 트렌드와 블랙 키위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소재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검색어는 전지현이라고 해보죠. 이 세 개의 사이트에서 전지현을 검색했을 때 모두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전지현 킹덤과 전지현 콜라겐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내용을 영상에 녹여서 유튜브 메타데이터나 설명에 넣는 것이 좋겠죠. 또한 두 개의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지현 남편이라든가 전지현 아들 또는 전지현 나이와 같은 키워드도 놓치기 가까운 키워드랍니다. 간단히 언급이라도 해주고 싶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 완성과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편호사용의 영상을 만들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메타데이터와 설명 제목에 넣어주면 알고리즘과 노출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현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목록처럼 뜹니다. 우선 전지현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지현 남편입니다. 또 그 아래는 그냥 전지현이라고만 뜹니다. 또 그 밑에는 전지현 아들이 뜨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전지현 비비의 콜라겐이라고 뜹니다. 바로 그 아래에는 전지현 나이라고 뜹니다. 이어서 전지현 섬유 콜라겐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으로 전지현 치킨이라고 뜹니다. 또 그 밑에는 전지현 킹덤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킹덤이 앞에 뜨고 그 뒤에 전지현이라 붙습니다. 아마도 전지현이 출연한 CF가 그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 당에서 실시간 검색어라고 해서 관련 주제가 급상승이라고 한번
그 해당 키워드가 뜹니다. 키워드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 네이버 검색 결과는 함께 구글 트렌드 결과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사실 브레이키위는 제가 한번 접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채널이 작다면 세부 키워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제주 현지인 맛집이라든가 제주 공항 주변 맛집 등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기 있는 키워드는 이미 자리 잡은 유튜브가 선점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재를 찾기 전에 너무 많은 콘텐츠가 나와 있는 키워드라면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낮겠죠. 따라서 인기 있는 키워드라면 빨리 선점하거나 콘텐츠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력자 전략을 사용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종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전략이 더 옳다고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역시 유튜브에는 확실한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의 경우에는 영상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각종 효과음을 많이 사용해보았습니다. 오디오 레이어의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빽빽하게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초보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긴 한데 저 역시 처음 혼자 작업할 때는 그때 인기 운영식으로 파일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당시에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특정 파일이 필요할 때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을 다시 찾는 시간이 추가로 들고 그나마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면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예전에 썼던 파일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상 그 파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파일을 어떨 때는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라이브러리를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